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이뤘을 때, 혹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분명 기뻐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탈함을 느껴보신 적 말이죠.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전부일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경험.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일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내면의 공허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으며 질주하지만 정작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건 지속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찰나의 희열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따뜻한 전환점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심리학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우리 마음의 결함을 수리하는 질병 모델에 집중했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긍정 심리학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무엇이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죠. 이는 단순히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번영하는 상태를 의미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로의 회귀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운 좋게 찾아오는 행복을 가만히 기다리는 대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을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5가지 핵심 통찰을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요? 영상의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뇌가 행복의 신호를 더 민감하게 포착하도록 도와줄 아주 작은 습관 하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을 실천하는 5가지 과학적 통찰. 첫 번째 통찰.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선택과 반응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로또 당첨이나 승진 같은 외부의 큰 사건이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긍정 심리학은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지각과 반응이 웰빙의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우리에게는 외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할 고유한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길에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이때 누군가는 왜 하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오늘 하루 다 망쳤어. 라며 자책하거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다행히 도움을 줄 사람을 금방 찾았네. 조금 늦긴 했지만 가서 즐길 시간은 여전히 충분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상황은 똑같지만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행복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행복은 통제할 수 없는 운명에 그저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해내는 능동적인 기술이라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통찰. 쾌락의 쳇바퀴를 넘어 지속 가능한 즐거움으로.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의 경로를 긍정적 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라는 5가지 요소, 즉 PRMA 모델로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감각적 쾌락의 특징입니다. 초콜릿 무스의 첫 입은 천국과 같지만 8번째 입은 단순한 칼로리 섭취가 되는 것처럼 감각적인 즐거움은 우리 뇌의 적응 현상 때문에 가장 빨리 사라지곤 합니다. 이런 즐거움을 조금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음미하기 전략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즐거운 순간을 타인과 나누며 기쁨을 공유해 보시는 것도 좋고 미세한 향기나 질감 등 감각적 디테일에 온전히 집중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이 순간의 감정과 풍경을 마음속 카메라로 기록한다고 상상하는 정신적 사진 찍기를 해보거나 즐거운 경험 사이에 적절한 시간적 간격을 두어 뇌의 내성을 방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통찰. 나를 잊게 만드는 몰입의 마법.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제안한 몰입은 자의식을 상실하고 시간의 흐름조차 잊게 되는 깊은 참여의 상태를 말합니다. 몰입은 단순히 쉬운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나의 역량과 과제의 난이도가 모두 높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도전 과제가 너무 낮으면 우리는 이완 상태에 머물러 성장을 멈추게 되고 반대로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불안과 압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높은 기술과 적절히 높은 도전 과제가 만날 때 우리는 자신의 역량을 최고치로 발휘하는 최적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완전히 녹아들어 활동 자체가 보상이 되는 이 몰입의 경험을 일상에서 조금씩 늘려가 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 통찰. 대표 강점의 활용이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약점을 교정하는 데 아까운 에너지를 쏟곤 합니다. 하지만 긍정 심리학은 자신의 대표 강점을 찾아 일상에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창의성, 공정성, 용기, 유머 같은 자신만의 고유한 강점을 발휘할 때 우리는 이게 진짜 나다라는 깊은 충만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약점을 평균으로 올리려 애쓰는 노력보다 강점을 탁월함으로 키우는 노력이 행복으로 가는 훨씬 빠른 길이라는 점을 신뢰해 보시면 어떨까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린 시절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나요? 그 활동 속에서 발견한 여러분만의 강점을 오늘날의 일상에서 어떻게 다시 재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통찰. 부정적인 감정도 수용하는 여유. 진정한 웰빙은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2세대 긍정 심리학은 슬픔, 분노, 비관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맥락에 따라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비관적인 전망이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돕는 전략적 비관주의가 되어주기도 하고, 분노가 불의에 대항하는 변화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을 무작정 피하기보다 그것을 수용하고 의미를 변형시켜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심리적 성숙이자 웰빙으로 가는 길임을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밝음과 어둠이 공존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풍경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하는 기술과도 같습니다. 이 기술을 연마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으로 3가지 좋은 일 연습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긍정적인 사건 3가지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잠시 성찰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나의 어떤 선택이 그 기분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지 되짚어 보신다면 어떨까요? 이 사소한 습관은 우리의 뇌가 일상의 행복 신호를 더 민감하게 포착하도록 재설계해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서 발견한 3가지 작은 축복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축복이 머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멋진 역할을 하셨나요? 지금 바로 그 행복의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